꼬북. 보장성 보험 하나씩 살펴볼게요. 민간보험 정말 필요할까? 금융소비자연맹이 2018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보험 상품에 스스로 가입하는 비율은 2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보험 영업 전략과 관련이 있는데요. 취업하면 하나 가입하라고 하고, 보험 증권 분석해줄게. 이미 가입한 보험이 있으면 새로 또 가입하라고 하고, 그래서 가족이나 지인이 영업사원일 때 잘 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상품 자체에 관심을 가지기 어렵게 만들고 생각할 시간을 안 줍니다. 최근에는 보험 증권 분석해줄게. 이게 진화했어요. 보험 증권 분석 서비스. 암 진단비는 최소 5천만원은 되어야 든든하죠, 고객님. 뇌혈관 질환이 아니라 뇌졸중 보장이네요. 보장 범위가 작습니다, 고객님. 저도 제가 가입한 보험을 조회하면 문제가 있다고 나와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5천만원이나 필요한가? 뇌졸중 보장이면 큰일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험 판매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정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폐암을 예로 들면 입원 치료 평균 비용이 1,314만원, 평균 본인 부담은 141만원, 우리는 11%만 부담하고 있어요. 국민건강보험이 나머지 89%를 부담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우리가 100%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가 제외되었는데요. 암치료 보장률 통계, 2019년 기준 급여 본인 부담 8.5%, 비급여 13%, 이 수치를 적용하면 평균 비급여 216만원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도 5천만원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왜 5천만원 이상 1억원씩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걸까요? 보험사들이 많이 인용하던 자료가 있습니다. 2017년 통계로 본 암 현황 자료를 보면 암 종류별 1인당 4회 경제적 부담 그래프가 있습니다. 옛날 자료인데요. 일부 암이 5천만원 초과, 대부분 2천만원 내외. 그런데 4회 경제적 부담,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직접 의료비는 29%에 불과합니다. 치료비가 아니라 이것저것 다 포함시킨 거예요. 세부 내용을 보면 사망 손실금이 30%, 이완 손실금, 치료받아야 해서 또는 직업 상실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24%. 이 두 개는 추정값이죠. 직접 비의료비 17%, 직접 의료비는 급여 진료비, 약제비도 포함이죠. 이 모든 걸 암보험으로 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정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거죠. 국민건강보험이 있는데 민간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국민건강보험 정보가 충분하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셨을 겁니다. 민간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을 제대로 알아야 민간보험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보장. 앞서 살펴본 이 내용을 우리에게 익숙한 진료비 영수증으로 보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총액 1,314만원을 급여 진료비, 나머지 전액 부담하는 항목을 비급여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의료비는 깜빡이는 부분, 급여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 통계로 보면 2019년 기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64.2%, 아까 살펴본 것보다 낮게 나오는데요. 암을 포함한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2019년 기준 82.7%, 중증질환 보장률은 높이고 경증질환 보장률은 낮추는 등 보장률을 차등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액의료비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지금 깜빡이는 급여 본인 부담과 비급여 의료비, 우리가 부담하는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으로 대부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70에서 100% 보장, 5천만원 또는 1억원 한도. 우리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대부분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는 현재 판매하는 4세대 실손 기준 만원 내외입니다. 예전 실손은 보장률이 좀 더 높은 대신 보험료가 좀 더 비싸요. 암보장도 되나요? 수술비는요? 뭐는요? 잘 모르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른 검사 치료는 대부분 보장합니다. 검사 치료를 받으면 암이든 수술비든 뭐든 간에 영수증에 찍힌 금액을 기준으로 보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만원이면 70에서 100만원 보장. 암은 암보험에 가입해야 보장받을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국민건강보험의 실손의료보험, 약간의 보험료만 더하면 의료비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보장률 상향, 비급여 전면 급여화,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이 핵심입니다. 먼저 보장률 높이기.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 중장기 목표는 80%, 보장률을 계속 높인다고 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같은 중증 질환일수록 효과가 더 크겠죠.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본인부담 상한제는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가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 본인부담 상한제 소득 구간별 상한액. 연소득의 10%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 6분위에 속하면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 중 282만원을 초과한 의료비를 돌려받는 거예요. 아쉬운 점은 급여 본인부담금만 대상이고 비급여는 제외됩니다. 현재 효과가 크지 않은 이유예요. 하지만 비급여 전면 급여화, 미용, 성형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필수 진료를 급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줄어들수록 효과가 점점 더 커지겠죠?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잘 추진되면 우리가 1년 동안 지출하는 의료비는 본인부담 상한제 소득 구간별 상한액과 비슷해집니다. 실손의료보험조차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암 치료할 때 효과가 좋은 신약, 항암제는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데요. 뭐는요? 급여로 전환하는 작업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현재 비급여인 아주 비싼 항암제, 이런 부분까지 대비해서 보험에 많이 가입하는 것이 정말 합리적인 방향일까요? 2019년 건강보험 통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이 4,832만 8,365명, 이 인원을 100%로 하면 급여 진료비가 100만원 이상인 사람은 33%. 급여 진료비는 본인 부담이 아니라 전체 비용이죠. 100만원 이상 부담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1000만원 이상은 2.5%, 5천만원 이상은 0.15%, 1억원 이상은 0.023%, 만명 중에 2명, 마지막으로 2억원 이상 0.0035%, 10만명 중에 3, 4명, 1인당 평균 3억 1,400만원. 국민건강보험은 치료비가 비싼 질환을 이미 많이 보장하고 있고 보장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항목까지 모두 민간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을까요? 그런 방향이 과연 합리적일까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이게 어려운 작업이라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비급여를 포함 본인부담 상한제에서 제외된 의료비를 연 2천만원 한도로 50% 지원하는 거예요. 소득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되는 동안 의료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거북이가 계속 확인할게요. 진단비는요, 상병수당, 암 같은 중증 질환은 생활비도 준비해야 한다는데요. 이건 제가 10년 전에 쓴 책에서 했던 말인데요.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치료, 직업상실로 인한 경제적 비용, 이걸 암보험으로 대비한다는 건데요. 걱정 마세요. 상병수당 제도가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증 질환은 치료비 외에도 고용안정과 수익 보전이 필요합니다. 고용안정은 병가제도, 업무가 원인이 아닌 질병 상해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요. 수익 보전은 상병수당 제도, 암보험 같은 민간보험 보험료 지출을 줄일 수 있어요.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참고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미국만 없어요. 상병수당제도 도입 연구 결과를 보면 보장 수준은 소득의 절반에서 3분의 2, 최소 월 99만원에서 최대 월 330만원,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고요. 보장기간은 입원 외래 합쳐서 7일 또는 3일 초과하면 최대 180일 또는 360일까지. 2021년 저소득자 대상 시범사업, 22년 전면 시행 예정입니다. 상병수당 제도가 시행되면 경제적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간병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험영업사원이 이런 얘기는 안 하죠? 진단비는요, 거북이 생각. 그래도 암보험에 가입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보험금을 타먹는다? 보너스? 이런 관점인데요. 보험료의 가치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보험 다 모아 정부가 운영하는 보험료 비교 사이트에서 암진단비 1,000만원, 30세 남성, 80세 만기 20년 납으로 조회하면
1번은 3년 만기라 생략했고요. 2번 월 6,800원 이걸로 계산해왔어요.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보험료를 모으면 저축 투자로 잘 운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평균 수익률은 4%와 8%로 계산했습니다. 4%면 75세, 8%면 60세 때 진단비 보험금 1,000만원보다 많아집니다. 보험금 1,000만원을 역전하는 시점은 대부분 이 사이에 있을 거예요. 나이가 더 많으면 보험료가 비싸지고 운용기간은 짧아지죠. 역전 시점이 늦어지고요. 90세 만기, 100세 만기로 보장기간을 더 길게 가입하면 보험료만 비싸지죠. 역전 시점이 빨라집니다. 여러 상황에 맞게 구조화할 수도 있고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의학기술이 어떻게 발전할지 알 수 없고 지금도 평생 암에 안 걸리는 사람이 더 많죠. 그리고 수익률은 노력하면 투자 지식과 경험이 쌓이면서 높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투자를 어려워하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서비스가 계속 생기고 있어요. 아파도 건강해도 자산 증가, 이 방향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상병수당 제도가 도입되죠. 아직 진단비 1,000만원에 못 미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손해인 구간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상병수당 제도가 빨리 도입되었으면 민간 보험 시장이 이렇게까지 커지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입이 많을수록 더 든든한 상병수당, 암보험에 가입한다면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치료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그냥 마음이 든든해서 한 번은 걸릴 것 같아서 저는 우리 꼬부님들께서 보험보다 자산관리, 투자에 관심을 더 가지고 건강관리에 힘쓰셨으면 해요.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더 좋은 방향입니다. 이미 가입한 오래된 암보험은 상병수당 제도가 도입되면 판단합시다.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튜브 계속 할 겁니다. 그래도 가입하고 싶어요. 말리진 않습니다. 다만 보험 가입 시 고려사항, 인터넷 전용 상품 추천, 수수료가 적어서 보험료가 저렴한 인터넷 전용 상품, 당연히 이걸 선택해야겠죠? 인터넷 전용 상품은 상품이 단순해서 보험료 비교 조회도 쉽습니다. 보험 다모아, 정부가 운영하는 보험료 비교 사이트 꼭 비교해보세요. 실손의료보험도 비교, 암보험도 비교, 무해지 환급형,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는 상품, 가입은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보험료 납입기간은 80세 만기 80세 납 같은 정기납, 진단비 성격의 상품은 보험금을 받으면 납입 면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길게 납부하실수록 좋아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북이 생각, 보장성 보험 보장 방법은 정액형과 실손형,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는 실손형, 예를 들면 5천만원 한도로 실제 의료비의 80%를 보장, 이렇게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보장하는 실손형 보장성 보험만 추천해요. 나머지는 이런저런 보험에 많이 가입하는 대신 저축 투자로 자산을 늘리는 데 집중하는 방향을 추천합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죠? 이 부분은 국민건강보험 위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은 비용 대비 효율성 면에서 민간보험보다 낮습니다. 민간보험은 수수료 비율이 너무 높죠. 민간보험은 그 외에도 여러 문제가 있어요. 치료 이력 심사가 까다로워서 정말 보장이 필요한 사람은 가입하기 어렵고 최근에는 보험금 지급 거부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민간보험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커서 민간보험료 지출을 조금만 줄이면 국민건강보험 보장은 충분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계속 소개하는 이유예요. 정리하면 국민건강보험의 실손의료보험, 약간의 보험료만 더하면 의료비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다른 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자산관리, 특히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꼬부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저축보다 투자 상품 동영상을 더 많이 만들 거예요. 이상 거북이였습니다.